세계의 미스터리 사건, 후쿠시마 정화조 의문사. 일본 후쿠시마, 2011년 3월 12일 발생한 7등급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후쿠시마현에서는 과거 기묘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의 정화조 안에서 사람이 발견된 것이지요. 1989년 2월 28일 후쿠시마현 타무라군, 현재 타무라시 미야코지촌, 그곳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교사 A씨가 저녁에 퇴근 후 오후 6시경 학교 옆에 교직원 숙소 화장실 변기 안에서 사람으로 추정되는 뭔가를 발견합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이 출동해 정화조를 부수자 나타난 것은 한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2월 말, 아직은 추운 날씨임에도 남성은 윗옷을 벗은 채로 정화조 안에 있었지요. 후드 달린 점퍼와 운동복 상에 속옷은 말아서 가슴에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무릎과 팔꿈치에 긁힌 상처를 빼면 별 다른 외상은 없었지요. 의사는 동사 및 흉부순환장애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좁은 정화조로 들어가 추운 날씨에 상의를 벗고 누워있다가 얼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자는 근방의 마을에서 부모님과 할머니와 같이 사는 26세의 간노 나우유키였습니다. 이후 K씨라고 칭하겠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사고사로 처리합니다. 허나 정작 유가족과 마을 주민들은 경찰의 이 같은 결론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K는 고등학교 때 밴드 활동을 하고 스스로 작사도 할 정도의 실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스포츠도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의 사람이었지요. 마을 청년회에서 레크리에이션 담당 부장도 맡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행사나 결혼식에서 사회도 곧잘 맡았고 촌장 선거 때 찬조연설을 부탁받을 정도였습니다. 번듯한 직업도 있었지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유지보수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모범적이고 성실하며 타인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화장실 정화조에서 시체로 발견된다. 마을 사람들은 경찰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재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에는 무려 4,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서명합니다. 평판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많습니다. K씨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5일 전인 23일 선배 송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24일 새벽 1시경에 가게를 나섭니다. K씨의 아버지는 해당일 오전 10시쯤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깐 다녀올게 하는 K씨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K씨가 발견된 것은 28일 저녁이나 사후 경직 등을 감안하면 K씨의 사망 추정일은 26일입니다. K씨의 차량은 교사의 숙소 근처 농협 주차장에서 27일 차키가 꽂혀있는 채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24일부터 사망한 26일까지 그는 이틀간 어디서 무엇을 한 것일까요? 앞서 K씨를 꺼낼 때 정화조를 부수었다고 했습니다. K씨의 키는 169.2cm이며 체중은 69.5kg입니다. 그가 발견된 정화조의 길이는 125cm이며 맨홀의 직경은 36cm입니다. 게다가 뚜껑을 잡아주는 금속 프레임이 있어 실제 직경은 30cm에 불과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9세의 일본 성인 남성의 평균 어깨폭은 40.4cm입니다.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K씨의 신발도 의문을 더합니다. 그의 신발 한 짝은 머리맡에서 발견됐고 다른 한 짝은 교직원 숙소에서 1km 떨어진 하천의 제방에서 발견됐습니다. 최초 발견자와 아는 사이라는 점도 의혹을 더욱 키웁니다. K씨의 시신을 발견한 교사 A씨는 이미 그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A씨가 스토커로 추정되는 장난 전화에 시달린 적이 있고 그녀의 연인과 K씨가 함께 장난 전화를 녹음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묵살했으나 K씨는 범인이 누구인지 거의 파악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아는 사이였기에 침입하려 들었다고 봐도 뭔가 이상합니다. A씨는 24일부터 27일까지 휴가를 받아 친가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물건을 훔친다면 집으로 갔을 텐데 굳이 화장실에, 그것도 집에 없는 시기에 숨어든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등에서는 K씨가 어떠한 종류의 성적 도착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몸을 씻어야 하니 A씨가 없는 사이 사전 답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발의 다른 한 짝이 하천이 있는 제방에서 발견된 이유를 설명 가능해집니다.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인이 K씨를 제압한 후 흉기로 위협해 자살로 보이도록 밀어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타살일 경우 몇 가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우선 교사 A씨에게 장난 전화를 건 사람, 미야코지촌의 촌장 선거 관련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관련 등입니다. K씨는 장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 간다고 했지요. 추궁하다가 제압되고 굴욕감 등을 주기 위해 일부러 A씨의 정화조에 밀어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관련해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모두 추정일 뿐입니다. 당시 진행 중이던 촌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K씨는 선거 후보의 찬조연설을 부탁받았으나 거절했습니다. 부정한 금품이 오가는 등 과열 양상을 띠는 것을 보고 선거판에 염증을 느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한 의문사도 K씨 사건에 대한 의혹을 더합니다. 그가 죽기 2개월 전인 1989년 1월 6일 후쿠시마 제2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순환 펌프의 부품이 깨졌고 부품의 일부가 원자로 안에 끼어 들어갔는데 경보를 무시하고 원자로를 돌린 결과 레벨2에 해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원자력 사고 레벨2는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수준은 아니나 안전계통에 재평가가 요구되는 고장을 의미합니다. 마침 책임자는 신년 휴가를 갖고 이를 대행하던 사람이 본사에 소환돼 추궁을 받은 뒤 우에노역에서 투신했다고 합니다. 그는 K씨의 동료였지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했던 대관 전문 현장 감독 히라이 노리오 씨는 1996년 발전소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시공 과정에 비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설계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원자로 내부의 실수로 철사가 들어갔다거나 배관 내부의 도구나
공구를 넣은 채로 연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폭로 1년 뒤인 1997년 사망했습니다. K씨가 노리오 씨보다 먼저 발전소의 결함을 폭로하려다가 의문사를 당한 걸까요? 추정에 불과한 도착증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타살설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1994년 일본의 방송에서 사람을 밀어넣을 수 있는지 시험했었으나 실패했습니다. 금속 테두리에 끼어버렸지요. 또한 상의를 벗어 말아 감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정화조 안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K씨는 남들에게 알릴 수 없는 변태적인 성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돈과 권력이 있던 자들이 위험한 비밀을 숨기고 죽은 자를 모욕하기 위해 사건을 일으킨 것일까요? 여전히 의문과 의혹만 가득한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뤄주기를 바라는 소재나 제보는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